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낀 날이, 이런 날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더 심한 사람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문을 좀 열고 실내에서 경침 베개라도, 또 지하판에도 밟는, 또 빨래판에도 밟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오늘은 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 수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간 결과, 다계통 위축증. 얼마 전에 서거하셨죠. 노태우 대통령 앓으셨던 병입니다. 다계통 위축증. 이건 파킨슨 병과 비슷하고, 손의 위축증, 손의 실조증이라고 하는 이것도 비슷하고, 중풍하고도 비슷하고, 이런 증상들이. 그래서 다계통 위축증에 관한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계통 위축증은 다계통, 여러 계통이 오그라들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그라들어서 나타나는 병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비전형 파킨슨 증후군의 대표 질환으로 드물게 발생하는 이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그래서 파킨슨병 같기도 하고, 파킨슨 유사 증후군 같기도 하고, 중풍 같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 파킨슨병 이것도 있으셨고, 또 요 손의 위축증, 평형감각을 주관하는 요 기능이 오그라들어서 어지러워서 이 수지를 제대로 못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이상, 이런 증상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세 가지 계통이 복합적으로 위축돼서 나타나는 증상. 이게 다계통 위축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지러워서 일하지 못해 그냥 누워서 이렇게 와상으로 보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병이 발병되면 초기에는 파킨슨 병처럼 시작해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서면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 그리고 머리가 좀 어지러져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배뇨장애, 좀 잘 안 나오죠. 뇨변폐, 아시겠어요? 뇨변폐, 오줌과 똥이 잘 안 나와요. 이거는 간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 배뇨장애, 신장과 간이 동양의학적으로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율신경계 장애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두 번째는 손의 기증, 이 손의 위축증, 손의 기능 저하로 나타날 때는, 손에는 평형감각을 주관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 기능이 떨어지면 어지러워요. 그리고 이 중심을 못 잡아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면 나는 앞을 똑바로 보고 하는데 자꾸만 옆 사람을 밀어냅니다. 이것이 손의 위축증의 이런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행동 양식이에요. 임상 양상에 따라 분류해보면 파킨슨 증상이 두드러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기립성 저혈압이 있거나 그 다음에 배뇨장애 같은 이런 자율신경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손의 위축증, 손의 실조증, 이때는 어지러워요. 아시겠어요? 핑 돌아.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행이 어려워요. 이런 두 가지 유형 모두 자율신경계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증상들이 최근에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경계, 뇌 관련된 질환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동양의학적으로는 콩팥이 관여되어 있어요. 콩팥. 그리고 이거는 스트레스를 받는 기관은 콩팥이고, 이걸 보관하는 것은 이게 간이에요. 그래서 신장과 간 기능 저하에서 나타나는 병증의 하나가 다계통 위축증, 파킨슨, 손의 위축증. 아시겠어요? 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2020년도에
다계통 위축증으로 인해서 이 진료받은 환자가 1951명이래요. 2016년도에는 926명이었는데 5년 정도 지났는데 2배가 증가됐다. 이거 문제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유형별로 보면 파킨슨형 이런 다계통 위축증은 954명, 손해 위축형 이런 다계통 위축증은 997명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신경정신질환이 발생하느냐 이게요. 식습관과 생활습관에서 찾아야 돼요. 이러한 신경정신질환은 하루아침에 발병되는 병이 아닙니다. 이거는 약 20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서서히 핫바지의 방구세대 조금씩 이렇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20년 정도 진행돼서 이렇게 육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강을 관리해라, 건강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러면 이 다계통 위축증과 파킨슨병 발생과의 차이점은 뭐냐 이게. 여기 파킨슨병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겠지만 이 총총거름 먹고 이게 숙이고서 그냥 그 무표정한 얼굴로 총총총 걷는 거 이거 특징이죠. 파킨슨병은. 이것은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의 분비가 제대로 안 될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에요. 신경정신 질환이. 그죠? 그리고 여기서 대뇌, 중뇌, 소뇌. 요 중뇌에서 흑질, 요 중뇌 도파민을 분비하는 기관이 흑질 요 세포가 이근데 이 흑질 세포 뭐가 원인이 되는지 모르지만 흑질 세포가 도파민을 분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병이 파킨슨이에요. 그럼 여기서 도파민 분비가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도록 이 중뇌에서 기능이 떨어졌다. 뇌는 콩팥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콩팥 기능이 저하된 게 우선이 원인이에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이 다계통 위축증은 이 파킨슨 병과 같은 흑질 세포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 소뇌에서 소뇌가 또 쪼그라들어서 한꺼번에 합성된 거야. 이 소뇌 역시 누가 관여하냐? 이 콩팥이 관여해. 그러니까 파킨슨, 다계통 위축증, 소뇌 위축증 전부 다 콩팥이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질뿐만 아니라 소뇌에서도 병변이 발생해서 기능이 떨어진 것은 위축된 거라 이 말이야. 위축된다는 것은 차갑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발도 냉골이. 그래서 이 파킨슨 병은 순수하게 떨림이나 이런 증상만 있지만 이 다계통 위축증은 파킨슨 병 플러스 소뇌 위축증, 어지럼증까지 병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파킨슨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이건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소뇌 위축증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이거는 다계통 위축증을 의심해야 된다. 어쨌든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계통 위축증 증상이 비교적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파킨슨병 약물의 반응이 좋지 않다. 그것은 하나뿐만 아니라 둘, 세 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효는 3분의 1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다계통 위축증은 임상적으로 그냥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면 떨림, 경직, 자세 불안정, 파킨슨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초기에는 위관장 장애, 침울림, 삼킴 장애, 변비, 기립성 저혈압, 배뇨자계 등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도 발생할 수 있어요. 점검하라는 겁니다. 또 추가해서 미세운동실종, 단추를 끼우거나 자꾸를 끼우지 못하거나 바늘끼를 못하거나 열쇠 구멍을 제대로 못 찾거나 하는 이런 미세운동실종, 보행장애,
발음장애, 시옷이 디귿으로 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소기능, 소뇌 기능,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한다면 이거는 가서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킨슨이든 소뇌 위축증이든 다계통 위축증이든 어떤 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미리 막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계통 위축증은 파킨슨 환자보다 진행이 더 빠릅니다. 당연히 빠르겠죠. 왜? 이 파킨슨은 흑질세포에서 도파민,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분비 기능 장애 이거 하나만 갖고 있는데, 여기 다계통은 파킨슨, 소뇌 위축증, 자율신경실조증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3배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복합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계통 위축증은 증상 발현 후에 약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혼자 보행하지 못해 휠체어를 타든지 누워서 지내야 되는 아주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불행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파킨슨 병을 진단받았지만 치료 효과가 별로 없고 또 진행이 빠르다면 다계통 위축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균형 감각이 확실히 떨어지고 보행장애가 아주 심한 경우, 이때는 가서 다시 점검을 해라. 그냥 파킨슨 병으로만 그냥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율신경계 이상 등 다양한 원인, 이 사람들은 자율신경계 이상이 생기면 성질이 아주 좋았다 나빴다, 성격의 기복이 아주 굉장히 심해요. 아시겠어요? 과격한 성격 이상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엔 잘 모르겠는데 어지럼증과 균형장애, 걷지 못하거나 자꾸만 넘어지거나 한다면 가서 정밀 검사를 한번 꼭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동양의학적 소개를 정리하면 우리 몸의 이 뇌 조직은 콩팥이관이에요. 아시겠어요? 콩팥이관이에요. 그래서 콩팥이관이기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면, 기능이 저하되면 그것은 단맛의 과식이에요. 특히 인조 단맛, 스테비오사이트, 아스파탐, 액상과당들. 아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단맛의 음식들 중에 인삼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음식을 자주 먹으면 이런 신장 기능이 망가진다, 이렇게 동양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짠맛이 부족한 거예요. 현대인의 식생활을 보면 단맛은 많이 먹어요. 나도 모르게 많이 먹고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싱겁게 먹으라고 방송에서 난리 법석을 치고 그러니까 싱겁게 먹기 때문에 환자가 2016년보다 훨씬 더 2배가 많은 원인도 식습관의 잘못의 원인이 있습니다. 예방과 치유, 단맛을 줄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단맛을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짠맛과 신맛을 많이 먹어야 돼요. 왜? 신장과 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짠맛과 신맛을 많이 보충해 줘서 오장육부의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만 이런 질병을 예방하고, 평상시에는 예방하고 발병했다면 서서히 늦추거나 치유하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짠맛의 먹을거리를 자주 먹는 식습관을 가져라.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 모든 것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바닥에 이 신장의 경락이 시작돼요. 그래서 신장 기능을 자극하는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맨발로 걷는 거예요. 맨발로 걷고 까치발로 걷고 그 다음에 빨래판을 밟고 지하판을 밟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신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소금 양치하는 습관도 좋아요. 그 다음에 귀를 잡아당기는 습관도 좋아요. 그 다음에 하체를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차가운 음료를 줄여야 돼요. 차갑고 달고한 게 아이스크림 아니야. 이건 치명타예요. 콩팥 망가뜨리는 치명타야. 아시겠어요? 아이스크림은.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여야 돼요. 병들고 나면 나 자신만 서글퍼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단맛 줄이고 맵고 짜게 먹으라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질환들, 나도 모르게 20년 전부터 진행됐던 것들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보약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고쳐야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칩니다. 음식은 예방과 치유가 가능하지만 약은 예방과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침 튀기면서 정리해 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다계통 위축증에 관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화이팅!